안녕하십니까. 경향신문 이대근입니다. 오늘은 각하, 박수, 그리고 흔들리지 않게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역시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의 국정개입 의혹을 또 다룰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정윤회 박지만의 암투로 시작된 문제가 박근혜 정부의 국정 난맥상을 드러내면서 점차 여러 분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약한 고리 이론이라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고리에 힘이 가해질 때 가장 약한 고리가 끊어진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럼 박근혜 대통령이 가장 약한 고리는 무엇이겠습니까? 경제, 복지, 외교 안보 정책, 이렇게 정책 능력의 부족 문제일까요? 아니면 비밀주의, 1인 통치와 같은 국정 운영 방식의 문제일까요? 그것도 아니면 인사 실패일까요? 아니, 이 모든 문제, 모든 게 다 약한 고리일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도 한번 골라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많아서 고르기 힘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고르는 것이 너무 어려운 일일까요? 그래도 약한 분야 중에서 가장 약한 분야를 고르라면 역시 인사입니다. 인사 실패는 박근혜 정권의 지지자도 인정하는 대표적인 실패이고 박근혜 이름 석자를 상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인사 문제가 약한 고리라는 건 크든 작든 국정에 구멍이 난다면 우선 인사 문제에서부터 나고 사고가 터진다면 인사사고부터 터질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또한 국정 난맥의 시작이 인사에서 시작될 것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국가 운영에서 인사는 만사이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인사를 잘못하면 국정원선, 국정 난맥, 파탄까지 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문화체육관광 사태가 바로 그런 사고 지점입니다. 이 문체부 사태를 통해서 왜 이상한 인사가 반복이 되고 인사 실패로 정권이 휘청거리는데도 하나도 고쳐지지 않고 반복되는지 그 의문이 한 가닥을 풀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유진룡 사태라고도 할 수 있고 문체부 사태라고도 할 수 있는 이 문제가 드러낸 박근혜 대통령의 5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유진룡 장관의 시절의 여러 문체부 문제가 여러 가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장관은 물론 차관, 국장, 과장, 사내단체장, 거기에 정윤회 씨까지 뒤엉켜서 상하 없이 갈등하고 민원과 국정의 구별이 사라지고 장관이 공식 개통과 비선이 충돌하고 한양대 인맥이 부처를 장악하는 그야말로 국정 난맥의 적나라한 현장을 보여주었던 사건이 유 장관 때의 문체부입니다. 첫 번째, 유진룡 장관 때의 문체부 문제를 통해서 대통령이 인사하는 법이 드러났습니다. 그거는 적의 적은 친구라는 논리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유진룡 장관을 임명할 때 인사 무능력자인 박 대통령이 그때 의외의 인물을 골랐다는 평이 많았습니다. 유진룡 장관은 문체부 내에서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이 경우는 제대로 골랐구나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유진룡 장관이 박근혜 대통령과는 전혀 또 인연이 없었다고 합니다. 유진룡 장관은 문체부 내에서 쓴소리 잘하기로 소문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유진룡 장관을 발탁한 이유 가운데 하나로 그게 작용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한때 들기도 했습니다. 유진룡 장관은 노무현 정부 때 당시 문체부 차관이었는데 그때 청와대에서 이러이러한 인사를 해달라 요구를 한 것을 그 차관인 유진룡 차관이 거부를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청와대 비서관이 배를 째달라는 말씀이지요. 그럼 배를 째드리지요. 이렇게 말한 걸로 유명해진 사람입니다. 그 이후에 유진룡 차관은 경질이 됐습니다. 자, 이랬던 사람을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장관으로 임명했으면은 이제 대통령이 쓴소리 할 줄 아는 장관을 필요로 하는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는 사실이 최근 사태를 통해서 확인이 됐습니다. 말하자면 적의 적은 친구라는 논리로 유진룡 장관을 발탁한 게 아니냐 그겁니다. 노무현 정부와 싸웠으니 나와는 잘 협력할 거다 이런 생각으로 인선을 한 게 아니냐 이런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나를 잘 따를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유진룡 장관 시절에 세월호 참사가 발생했고 그때 유진룡 장관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내각 사퇴 건의까지 하고 그리고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잔이윤 씨를 한국관광공사 감사를 시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를 하고 이렇게 노무현 정부 시절뿐만 아니라 박근혜 정부에 와서도 여전히 소신을 피력을 했던 겁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에 의해서 쫓겨나게 된 거죠. 말하자면 유진룡 장관은 박 대통령의 인사 기준으로 봐서는 뽑아서는 안 될 사람인데 뽑은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유진룡 장관을 착각했던 것이죠. 그래서일 거예요. 그 다음 인사 제대로 해야겠다고 박근혜 대통령이 결심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뒤에는 박근혜 스타일 인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른 사람이 정성근 전 SBS 앵커 아리랑 국제방송 사장을 지냈고 대선 캠프에 있었던 바로 그분을 지명을 했던 겁니다. 그렇지만 불미스러운 일이 여러 가지 터지면서 낙마를 했죠. 그러자 이제 그 다음에는 김종덕 현 장관을 임명했던 겁니다. 두 번째로 문체부 사태가 드러나는 박근혜 대통령의 문제점은 빈 껍데기 국정 목표를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문화융성의 실상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문화융성은 박근혜 대통령 국정 주요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문화융성 구호만 있지 지금 아무런 내용이 없다는 건 이제 세상이 다 알게 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차기 장관 임명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유진룡 장관을 면직시켰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장관 자리를 공석으로 남겨두더라도 국정 공백 생길 걸 각오하고라도 그 각오를 할 정도로 싫어했던 게 유 장관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유 장관이 초대 장관으로서 문화융성 아무 내용도 없는 구호만 있는 그 문화융성이란 내용을 채워야 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준비 전혀 안 되어 있었다는 걸 확인해 주는 겁니다. 지금은 김종덕 장관이라는 분이 문체부를 이끌고 있지만 실제 문체부를 이끌고 있는 건 실세라는 김종 제1차관입니다. 이 차관에 휘둘려서 장관이 존재감이 전혀 없습니다. 이게 지금 문화융성의 실체입니다. 문체부 사태로 드러난 박근혜 대통령의 문제 세 번째입니다. 수첩 인사가 과장에까지 아주 세세하게 미치고 있다는 겁니다. 대통령이 수첩에 과장 이름까지 적어서 챙기는 정도로 수첩 인사했다는 실상이 이번에 드러났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대통령이 과장까지 직접 인사하느라고 정부 부처 인사가 적체되고 장관 인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장관이 권한이 전혀 없다 이런 지적이 많이 나왔었는데 이번에 그게 다시 한번 확인된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대통령의 인사 문제는 지난 10월 국회에서의 일화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나선화 문화재총장이 국정감사에 출석을 했었습니다. 그때 새누리당 한성기호 의원이 질문을 했습니다. 한국전통문화대학 총장 임명이 늦어지는데 왜 그러냐 이렇게 따지니까 나선화 총장이 청와대가 결재를 안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솔직하게 밝힌 겁니다. 이거는 정부 부처뿐만 아니라 정부 부처의 산하의 그 청의 산하의 인사까지 청와대가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바람에 인사 적체가 생겨서 일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지 않다는 걸 잘 말해주고 있는 일화였습니다. 이렇게 대통령이 직접 인사를 챙겨서 결국 인사가 잘 됐는가 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유 장관에게 경질하라고 지시해서 경질한 체육국장 그 후임에 누가 왔느냐 하면은 우리가 한 에피소드를 통해서 잘 알려진 사람입니다. 김종 차관이 체육국장 후임에 자기의 한양대 제자 한 사람을 체육국장으로 영입을 해왔습니다. 그 영입된 사람이 바로 얼마 전 국회에서 김 차관에게 여야 싸움으로 몰고 가라고 메모를 전달한 바로 그 사람입니다. 문체부 사태로 드러난 박근혜 대통령의 문제 네 번째는 그림자 정부입니다. 3인방이 지배하는 그림자 정부가 있다는 겁니다.
삼인방의 힘이 얼마인지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삼인방 중에 한 명이 한양대 출신인데 바로 그 이유 때문에 한 정부 부처에 한양대 파벌이 생긴 겁니다. 그 한양대 파벌이 장관을 제치고 부처를 장악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삼인방의 힘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로 이재만 총무를 말하는 건데, 총무는 청와대 살림을 담당하는 사람입니다. 또 다른 삼인방 중에 한 사람은 정호성이라고 제1부속비서관입니다. 대통령 일정을 담당하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 삼인방은 안봉근 제1부속비서관인데 대통령 수행, 경호, 민원 이런 문제를 담당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이재만 총무는 청와대 인사위원회 인사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 개입할 수 있는 공적 그런 권한을 이미 부여받았습니다. 이렇게 공적 권한이 아니더라도 어쨌든 세 사람이 하는 일은 대통령 일상을 맡는 실무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실무자들이 총리도 장관도 아니고 대통령 비서실장도 아니고 청와대 수석도 아닌데 총리나 장관이나 수석 못지않은 권력을 행사한 것으로 이번 사태를 통해서 확인이 됐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자신이 임명장을 주었으면서도 장관 수석과 만나지도 않고 국정협의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이 실무자에 불과한 차기를 수행하거나 일정을 담당하는 이런 과거 의원 시절 보좌관 했던 이 세 사람에게 국정을 3등분해서 사실상 맡도록 그렇게 했던 겁니다. 지금 이 나라 국정을 어떻게 이끌어가는지 법적으로 절차가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박 대통령이 임명하고 공식적으로 정책 결정 어떻게 하는지도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자신이 그걸 다 무시했습니다. 정상적인 정책 결정 과정을 박 대통령 스스로 무너뜨렸습니다.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공식 정부는 종이 정부라는 겁니다. 그 대신 비공식 정부가 있다는 겁니다. 진짜 정부, 그림자 정부가 따로 있다는 겁니다. 무체부 사태로 드러난 박근혜 대통령의 다섯 번째 문제점은 중단 없는 낙하산 인사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비정상의 정상화라면서 공기업 개혁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 자신이 공기업 개혁을 막는 공기업 낙하산 인사를 해왔습니다. 인사 부적격자라고 논란이 되는 낙하산 인사 가운데 문체부 산하기관장 인사가 무지하게 많습니다. 고학찬 예술의 전당 사장, 과거 정성근 아리랑 국제방송 사장, 변추석 한국관광공사 사장, 잔이훈 한국관광공사 감사가 대표적입니다. 대통령이 이렇게 문제라면 새누리당 집권당이라도 바로 서 있으면 다행입니다. 그런데 지금 박 대통령 못지않은 게 새누리당입니다. 12월 7일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내년 예산안을 법정 시한 내에 통과시켰다고 새누리당 지도부를 축하하는 모임을 청와대로 불러서 점심을 함께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무성 대표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 박근혜 정권이 일대 위기가 온 것처럼 보도되고 있습니다만 이런 기회를 통해서 잘못된 것을 시정하고 잘못 알려진 부분에 대해 오해가 있으면 풀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기 바랍니다. 이렇게 돌려서 잘못을 시정했으면 하는 이런 희망을 피력했습니다. 그렇지만 또 결국은 김무성 당 대표는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한 몸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시키는 대로 당이 하겠다 이런 의사 표시입니다. 그 다음 이완구 원내대표의 말입니다. 이완구 대표는 말을 시작할 때마다 대통령 각하 하면서 대한민국 참 어려운 나라 힘들게 이끌어 오시는 대통령 각하께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이렇게 말을 꺼내면서 제의를 했고 그러자 참석자 모두 우렁찬 박수를 쳤습니다. 여러분 각하라는 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봉건 시대의 호칭이라고 해서 이미 사라진 지 오래된 용어입니다. 이거는 봉건 시대의 군주에게 충성을 다짐할 때나 하는 그런 호칭입니다. 집권당 원내대표답지 않은 태도입니다. 이건 스스로 마당새로 자기 일을 낮추는
태도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유한구 원내대표가 차기 총리 일을 그렇게 하고 싶어 한다는데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충성을 표시하면 대통령이 정말 총리를 시켜줄까 봐서 그런 걸까요? 참 안타깝습니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그 전에 이 사건의 본질은 문서 유출이자 공무원의 비밀 누설이다. 근거도 없는 걸 갖고 갓길 바쁜 국회 발목 잡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친박 중에 친박이라는 김재현 원내수석 부대표도 전직 장관을 지내셨던 분이 나라를 혼란스럽게 만든 일에 동참하는 것에 대해서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지금 이런 국정난맥, 이 위기를 누가 바로 잡을 수 있겠습니까? 야당이 바로 잡을 수 있겠습니까? 비판 세력이 바로 잡을 수 있겠습니까? 비판 세력 똑바로 하라고 비판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귀를 열고 들어줄까요? 그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절대 듣지도 않을 겁니다. 그럼 장관, 청와대 참모 수석 비서관들이 대통령에게 조언을 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들은 대통령 무서워서 벌벌 떠는 사람들입니다. 허수아비나 다름없습니다. 이분들이 국정 바로 하라고 대통령에게 조언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럼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면은 결국은 박 대통령 스스로 고치는 수밖에 없는데 박 대통령이 그러겠습니까? 그러면 결국 집권당이 나서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집권당이 지금 대통령과 당이 한 몸이다. 각하 하면서 그 앞에 목을 조아리고 박수치고 이러고 있는데 그러고 청와대 모임을 끝냈습니다. 이래서 되겠습니까? 심히 걱정입니다. 박 대통령이 새누리당 지도부와의 오찬에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나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 누가 뭐래도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 그리고 당 지도부의 일방적인 주장에 흔들리지 말라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화를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선종의 6번째 큰 스님이 해능인데 해능이 한 발언입니다. 해능의 제자들이 바람이 흔들리는 것을 보고 한 제자가 저거는 바람이 흔들리는 거다 하니까 다른 제자가 아니다 깃발이 흔들리는 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걸 본 해능은 흔들리는 것은 바람도 깃발도 아니고 바로 그대의 마음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비풍비번이라는 말입니다. 이 논리를 박근혜 대통령에게 적용을 해봅시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니 바람도 흔들리지 않고 깃발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청와대도 정부도 집권당도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대신 이 나라 시민들의 마음이 마구 흔들리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마음이 흔들리니까 나라가 흔들립니다. 집권 세력이 흔들리지 않지만 집권 세력 대신에 우리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금 진보 보수 막론할 것 없이 모든 언론이 3인방이 물러나야 한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대로 3인방이 물러나면 박근혜 대통령이 혹시 너무 외롭고 쓸쓸해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역발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세 사람이 물러나면 박근혜 대통령이 기댈 데가 없어집니다. 그러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그토록 무시했던 장관과 수석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눈에 들어오지 않을까 합니다. 장관과 수석들이 얼굴이 박근혜 대통령 앞에 떠오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과 국정을 협의하게 된다면은 그동안 잘못된 것을 바로 잡을 수 있지 않을까요? 이제는 장관, 수석을 믿고 일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마음을 바꿔먹지 않을까요? 그래서 국정을 정상화하고 앞으로 인사할 때 정말 일 잘하는 사람을 찾아야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지 않을까요? 이대근이었습니다.